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손배지님.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 카메라 카메라. 각도를 혹시 일부러 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모니터에 같이 붙어 있는 거라 네네. 조정이 쉽지가 않네요. 네네,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그럼 교수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안 보이시면 예, 신미영님. 예, 예, 이제 보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손현주님, 저기, 그 카메라가 지금, 예, 예. 됐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예. 맨날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선교사님이 안 오셨어요. 저기 순용태 선교사님 예,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 예. 네. 카톡에는 테스트용 회의로 참석하면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테스트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테스트 회의로 참석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거든요. 그 아, 선교사님이요. 예.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 지금 카톡도 보고 계세요? 네. 네.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아, 접속이 안 되고 있다. 자, 순용태 선교사님 혹시 이제 그 연습용 컨퍼런스에 들어가 계신지 한번 보죠. 혹시 연습용에도 접속하고 계시나요? 신미영님하고 이거 예. 예, 그거는 지금 안 들어와도 되시니까요. 혹시 그 인터넷 접속에 방해가 될 수 네네. 있으니까 거기서는 로그아웃 해주시고요. 손현주님도요. 예, 그러면 됐고요. 순용태 선교사님이
아, 테스- 신용태 선교사님, 네, 예, 들어왔네요. 예, 좋습니다. 다들 지금 화면에, 저까지 포함해서 6분이 지금 얼굴이 다 보이셔야 됩니다.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입니다. 저도 보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좀 이 방법으로 그 과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 지금, 예, 이 방법을 이제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뭐 온라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얼굴들을 좀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되시고 또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함께 토론을 나누게 되는데요. 혹시 뭐 조금이라도 다 그러실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을 보고 통화하면서 이제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분씩 집단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마음, 좀 편하지 않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뭐든 좋습니다. 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누구든 좋습니다.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박성웅입니다. 예. 우리 박성웅님 아직 안 해봐서 모르시다 그랬는데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담은 없습니다. 네, 너무 그런 반갑습니다. 네. 네네. 그냥 편안하세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좀 수업을 정말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하니까 예. 좀 이게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네. 그랬는데 일단은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수업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혹시 불편한 마음은 없으시고요?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여자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다른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어서 네. 그게 좀 한번 조금 더 말씀해 보실까요? 혼자서 이제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기대할 때 집단 상담했을 때 상담 부분에 좀 여자분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좀 남자분이 많구나 이제 제 수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2명만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명이 더 추가되시는 걸 보면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다고 할까요? 제가 네. 이제 좀 그런 마음이에요, 조금. 예, 따라가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미영님 그러면 내가 네. 혼자 여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비춰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난 정말 불편할 것 같다. 오늘 이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자로서 좀 힘든 마음이 들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먹었고 또 아기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큰 부담은 아닌데 이제 제 생각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만 조금 잠시 생각해 본 거고 네. 크게는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뭐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뭐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별로 이렇게 되는 동안에는 뭐 여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크게 걱정되는 일은 없다 말씀하셨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여자분은 한 분입니다. 다 남자분들이신데 혹시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있는 분 느껴지는 분 계세요? 네, 그거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동안에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복한 마음이 들겠다. 만족감이 들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좀 나눠보실까요? 아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잘 빨리 지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눔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긴장이 돼서. 긴장되세요. 예, 이 손현주님 긴장되신다는 거는 뭔가 걱정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 힘들겠다라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많이 나누질 않으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말을 하다가 정말 이상한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올 것 같아서 두려우세요? 그냥 멈춰버릴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내가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뭐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주제에서 벗어난다든지 할 말을 잃고 그냥 멈춰버릴 것 같다든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조금이라도 되는 분 계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뭐 이제껏 몇 주 동안 수업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토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따라왔었는데 또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또 얼굴을 다 또 대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는 한편으로 다른 분들한테 좀 폐를 끼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좀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네, 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순승사의 말씀은 내가 혹시 다른 분들한테 폐를 끼치는데 내가 준비를 좀 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칫 다른 분들의 시간을 빼앗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얘기시죠? 걱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순성교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손현주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박성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얘기가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연결이 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성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순 성교사님 기도 제목을 제가 보았고 또 함께 기도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교통사고가 있었고 또 허리케인이 오면서 휴스턴이 많이 좀 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치료차 이제
마취 주사를 맞으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준비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한 2주부터 3주까지는 거의 수업에 전혀 접속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메이크업 하려고 어제 좀 나름은 애를 썼지만 이 상황상 잘 습득이 안 돼서 동일하게 저도 이 준비된 모임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현주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순생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도 마찬가지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을 겪으셔서 준비를 충분히 못하신 것 부담감이 있을 줄 압니다. 손배진님 어떠세요? 이런 부담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혹시 내가 자칫 준비를 많이 못해서 충분히 잘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 없으세요? 저도 앞부분에는 수업을 참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때문에 제가 상담에 관한 경험도 없어서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 진행이 될까에 대한 부담감. 예, 조금 들립니다. 잘은 들리는데 손배진님 그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조금만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른 분들 어떻게 다 들으셨어요? 네. 네, 네네, 들리긴 들렸습니다. 근데 조금 작았습니다. 네네. 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신미영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게 방향을 아직 제대로 이 집단 모임 이렇게 갖는 것이 처음이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하나를 이 모임에 대해서 이제 인도하는 거를 그냥 맡겨서 제가 한다 하면은 그냥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지금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계속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다고 이렇게 말씀 듣는 순간에 그냥 따라가면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힌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현주님 어떠세요?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조금 위안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네. 우리 다들 우리 손현님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 표정들이 되게 밝아지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예. 다들 어떻게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처음보다. 조금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집단이라는 것, 소그룹이라는 것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돼서 그룹원들을 인도하실 때, 그 집단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나 비슷하거나 다 똑같을 거예요. 맨 처음 세션에서는 그 걱정되는 마음,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충분히 나누는 시간만 처음에 가져도 1시간, 2시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음이 열려지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단을 시작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벌써 이제 9시 20분인데 21분인데 오늘 시간 원래는 10시까지였는데 조금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간 어떠세요? 한 30분 정도 더 연장 가능할까요? 네, 저는 네.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저는 병원이 예약이 돼 있어서
그래요? 네네. 몇 시까지는 그러면 가능하세요? 최대한. 저는 10시 한 10분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러면 빨리 진행을 좀 해보죠. 네. 10분 이내로 아니요. 한 8분 정도로 우리 각 한 분씩 좀 하면 좋겠는데요. 그 주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집단을 모의 진행을 하는데요. 모의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 이상 뭐 대단히 뭐 잘하시려고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5분 모두가 저한테 보내주신 그 목표들이 있어요. 주제에 관련해서 목표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목표를 다 성취하려면은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각 집단이 6개월은 걸릴 목표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택하셔서 목표 하나만 택하셔서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10분, 뭐 8분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쭉 나누고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제가 좀 랜덤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박성욱님이 먼저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준비되시는 대로 예, 네. 편하게 시작을 하시죠. 주야. 수업에 빠진 저를 먼저 시키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주제는 그 그리스도인의 은사 중심 사역입니다. 제가 이 집단의 유형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과제 중심의 그 과제 수행 집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평가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문 및 프로그램 평가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런 그 집단 유형이 아닌가 제 스스로 평가를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사실 그 목적은 모든 성도가 자신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독특한 은사와 섬김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돕는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뭐 7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목표인 영적 은사의 의미 및 은사 중심 사역의 은사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또 그것이 어떤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은사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해서 교회 은사의 사역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자체도 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한정된 전통적인 사역 중심으로만 사역이 구성되어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성경에서 은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바로 이해해서 내게 맞는 은사가 무엇이고 그에 맞는 사역이 무엇인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고 계신 우리 하부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떤 성령과 인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에게는 섬기는 것과 용기를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것과 용기를 주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지금 교회의 어떤 은사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으신지요? 예, 교회에서 큰 평신도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순을 인도하면서 순 식구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순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은사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것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님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교회에서 맞는 은사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현재 제 마음에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 또 섬김의 은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현재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 담당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중부 기도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다른 학우님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저도 어떤 다른 사람들 말을 좀 잘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것과 또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제 제가 사역하는 학교에서 아무래도 학생들 또 많이 이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시간에 만나서 같이 이제 그 이야기도 충분히 또 들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격려해 주는 것, 네, 또 그런 사역들하고 또 실제적으로 연관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격려의 사역은 우리가 그 은사를 발휘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말씀하신 두 분의 사역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혹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잠깐의 짧은 나눔을 통해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제 섬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표현하시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조금 뭐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섬기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른 분들의 어떤 이제 표현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게 이제 하시는 어떤 그 사역들, 뭐 주일학교 사역이나 이제 또 어떤 순원들을 세워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격려하는 부분들 또 함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뭐 표현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은 됩니다. 네, 표현의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격려와 섬김에 대해서 연관성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학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대진 학우님께서 아직 그 어떤 그 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나눠주시지 않으셨는데 혹시 나눔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사를 내려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저는 꾸준히 뭐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득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사회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은사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교회에서가 아닌 사회적으로 나가서 다른 네. 사람들에게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사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회 내에서의 은사 발휘보다는 사회 활동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죠? 네,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네 분께서 섬김과 격려 그리고 주신 은사에 대한 활용 범위나 혹은 장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성경은 어떻게 은사를 말씀하고 계신지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가 갖고자 했던 은사 혹은 갖고 있다는 은사와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은사의 개발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사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명분별, 방언 통역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또한 18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언, 찬양, 가르침, 지식, 지혜, 긍휼, 권면, 목사, 전도, 구제, 섬김, 도움, 다스림, 행정, 예술, 믿음, 중보, 선교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은사의 이 가지수가 좀 많이 나와 있지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더불어 저희가 한 18가지 은사를 통해서 각 성도들이 자기에 맞는 은사를 테스트하고 발견하여서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은 제가 말씀드린 은사 중에 제가 앞으로 이쪽의 은사의 사역을 개발하여서 그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은사가 있으시면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 예, 앞으로 계속 네, 그렇게 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순성교사님은 현재 하고 있는 그 은사 사역을 앞으로도 쭉 그 은사를 더욱더 개발해서 사역하시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네. 하시고요. 제가 평가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다음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합쳐서 할까요? 평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 하신 분이 좀 불리할 텐데 제가 감안해서 평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거기 채트창에다가 평가 기준을 다시 리마인드로 올려놨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 그 초기 동기부여 부분에서 물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지금 집단 구성원들에게 우리 박성욱님 갖고 계신 그 은사에 대한 중요성, 은사에 대한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다라는 그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 제가 원하는 만큼 나머지 분들에게 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대단히 크지는 않았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청과 자기 표현을 이제 독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소 좀 인터뷰 같은 리포터가 상담자가 아니라 그 리포터가 그 뉴스 리포터가 인터뷰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단 구성원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에 대한 그 이해, 느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도자로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적절하고 안전한 개입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딱딱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료적 관계, 신뢰감 형성에 가는 길에 아직 들어서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이제 처음 한 5분, 8분, 지금 뭐 그런 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는 못해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했을 때 치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못하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신미영님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네시 내시빌의 목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사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을 만나면서 유감스러운 거는 사실 제 대상이 어머니,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여성이나 어머니 모임을 이끌어가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다 남자분이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이 안타까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이런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머니들에게 더 많이 관심이 가는 분야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 또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요즘 정말 역사상 이처럼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양육을 정말 필요로 했던 적이 없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어머니들이 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절실히 원할 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대의 여성과 어머니들이 일깨워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정말 효과적으로 나누는 그런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그런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어머니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게 가능할까, 또 이런 의문도 많이 생길 겁니다. 또 여러분이 또 우리 박성웅 학우님은 싱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싱글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시가 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른 또 학우님들과 통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원하는 거는 대부분 자녀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여성이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세우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건한 자손을 어떻게 낳을까, 이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특별히 자녀가 있으십니까? 박성훈 학우님 빼놓고 어떻게 자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순용태에서 선교사님은 4명에 있는 자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학우님 어떠세요? 몇 명인가요? 둘입니다. 둘이고, 또 우리 손배진 학우님. 예, 어떠세요? 어떤 학우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잘 양육되어져 가고 있나 하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은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가치관으로 이렇게 아이들 키워가고 있는지, 어떤 지금 상태인지. 물론 내가 직접 안 하고 내 아내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어라고 느껴서, 또 아니면은 그 아내의 상황을 말해줘도 괜찮고요. 간단하게 조금씩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저희 집은 아들만 넷인데요. 네, 또 이제 그 터울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가 7살, 이제 둘째가 쌍둥이 6살, 이제 막내가 3살. 뭐 그렇게 돼서요. 이게 터울이 짧게 또 아들들만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어 하고요. 뭐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4명 대단하네요, 세상에.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그것도 아들이라고 하니까 엄마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거가 불만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 미움도 생기게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아내로부터 짜증나는 얘기 들어본 적 최근에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뭐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되게 활발하고 이렇게 말이 많고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엄마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뭔가를 많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시작하고 했다가 얘가 너무 집요하게 이제 물어보고 너무 집요하게 매달리면은 이제 그때는 아, 본인도 이제 화가 나고 또 이제 이해되지 않게 그렇죠. 예. 또 이제 어떤 아, 반응들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 손현주 학우님은 어떠세요? 네, 요즘 아이들 보면서 예. 아내가 참 소중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아이들밖에 몰라서 서운하다 뭐 이런 거 혹시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아내의 일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뭐 크게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는 이제 뭐 거의 다 컸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네. 잘 교회에서 섬기고 중고등부도 섬기고 자기네 아, EM도 잘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그것은 이제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제 옛날에를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아이들에 관한 관심에 대해서 내가 좀 아빠로서 참 역할을 했었구나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그냥 잘 컸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뭐 여러 가지로 일하느라고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네. 아이들이 잘 알아서 커줘서 감사하죠. 알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손대진 우리 학우님께 제가 좀 질문할게요. 지금 어떠세요? 아빠로서 이렇게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지요?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좀 말씀 안에서 좀 잘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아내에게 제가 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싱글로 생각을 못했어요. 네, 싱글이신 거죠, 지금 현재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우리 박성웅님은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은 그런 네.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본 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늘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좀 부모님한테 사랑을 좀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좀 방치했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아, 부모님께로부터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도 결혼을 하면 그러한 가정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또 현재 제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이제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을 돕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아, 있어서 네, 가정교육에 대해서는 그러시군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을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선교지 통해서 이렇게 또 자녀를 이미 또 경험하시면서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좋은 아빠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궁금한 게 보니까, 있거든요. 예, 예. 그 경건함에 대한 부분이 자녀가 경건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가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경건한 자녀를 낳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기른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입시와 정말 그런 전쟁에서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엄마가 무엇을 심어주는가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 줌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네, 절대적 좋습니다. 기준이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영님은 지금 초기 동기부여를 이제 시도는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으셔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남자분들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본인도 인정하고 또 모든 분들 앞에서 그것을 이제 다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낮아 보였어요. 그렇죠? 좀 동기부여에서 자신감이 좀 낮아요. 그 집단 리더는요, 자신감이 좀 안 느껴지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신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주제구나라는 것을 남자일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거 중요한 주제일 수 있겠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려면 좀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기부여할 땐 좀 자신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청하고 자기 표현을 이제 독려해 주는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대화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인도하실 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딱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박성우님 얘기하셨듯이 과제 중심 집단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과 자기 표현 동료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절하고 안전한 개입은 괜찮았습니다. 치료적 관계를 가지고 이제 신뢰감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손대지님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리주 랜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손대진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조금 더 가까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일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어떤 괴리감을 느끼거나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성경에 나온 말씀과 삶의 기준들이 달라져 버리는 가운데 내 마음가짐이라든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그 안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적인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먼저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사모가 되기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사회 문화를 같이 따라가는 거가 정말 힘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술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 자기와의 싸움,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제가 결단을 하고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지만은 그 과정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갈등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술이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느꼈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다른 분도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셨던 건 없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그 사역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의 지속 가능한 그 선교의 모델을 위해서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성경 교육을 하는 학교와 또 교회를 함께 설립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는 제 사실 매일 삶에서의 그 고민과 결단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즈니스 for 미션, 비즈니스 as 미션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제는 비즈니스 is 미션이라는 컨셉으로 사실은 나가야 되지 않나.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를 또 고용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성경적인 태도와 기초를 가지고 사업과 사업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비즈니스와 지금으로서 성경 교육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익이나 그런 괴리감을 느끼시는 상태시죠? 네, 이제 사회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느끼는 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타인에게서 오는 문제들을 내가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거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어떤 결과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사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 것에 대한 괴리감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현주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저 역시 박성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갈등들, 이제 직장 고용주와 또 일어나는 갈등이나 아니면 손님들을 맞아서 대화를 나눌 적에 어려움 등이 이제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어떤 쪽을 택해야 될지, 어떤 언어를 택해야 될지, 어떻게 이 대화를 해야 될지, 대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게 참 적절한 대화를 나눴던 것인가, 적절한 내가 행동을 했었던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어떤 이런 도전들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가서도 또 어차피 어떻게 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이제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겨내서 갈 수는 없지만은 정말 현명하게 그런 것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좀 해주고 또 내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항상 받습니다. 현재 공주로서 일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배님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 초기 동기부여도 다른 분들하고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짧았고, 그랬지만 지금 이 동기부여에 유리한 점이 있어요. 손배진님이. 주제가 5분 모두에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공통 관심사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인터랙션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물론 앞에 두 분이 이미 인도를 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도 유리한 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청하고 자기 표현을 독려하는 부분에서 좀 용이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래 손배진님 그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다른 분들한테 되게 강하거나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맞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좀 유리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 좀 더 부담감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제 부분에서 유리했고, 그다음에 손비진님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성, 그 퍼스널리티 다른 분들과 좀 달리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손현주님 이제 시작해 보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에 있는 손현주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번 저희가 주제를 삼은 것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저희가 주제로 삼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또 이제 찾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과 동행,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목표를 찾게 된 것은 제가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정말 언어의 장벽과 많은 분들이 언어의 장벽도 있고 인종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다니면서 점차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교회 가서도 그러한 영향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삼은 이유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군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느낌을 받았을 적에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남편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아니면 고용인으로서 고용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서 그렇게 정의되는 내 자신이 에서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느끼는가, 부담감이 되는가, 좀 두려움이 있는가, 너무 힘이 든가, 기쁜가, 그러한 것들을 좀 한 번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나눴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교회에서는 사역자이고요. 또 사회에서는 고용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저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교회 내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정의가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모여있는 제가 접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시각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적에 내 자신의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이 혹시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 부담감이라든지 내가 더 더 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를 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다 잘해야만 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중에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을 또 밖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괴리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차이점을 줄여가는 방법들이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제 제가 맡겨진 그 사역자에도 사모고 또 아내이면서 아이들의 엄마 이제 이런 정체성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어떤 사모가 아니었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나도 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적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나 어디에 갔을 때 또 거기서 만나는 그런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나의 그런 이미 형성된 그 사모 자리가 굉장히 그것이 부담이 돼서 많이 오픈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일반인으로 있을 때와 또 이렇게 사모가 됐을 때 그래서 그런데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익숙해져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익숙하셔서 가신다는 것이 그러면은 다른 분들에게 내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한정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부담스러워했던 그 부분이 그냥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난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 거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모님으로서의 역할이 내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그것이 더 제한되는가요? 많이 제한되죠. 많이 제한되죠. 예. 그러면 제한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오픈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사모님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그분들도 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평소에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거 이끌어가면은 훨씬 가까워지고 이제 오픈이 되게 되고 제 마음을 또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다가간다고 보는데 이제 밖에서의 그 사람이 뭐 나를 사모로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경우가 됐으면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제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그러면은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이 더 나에게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 자, 있나요? 예, 됐습니다. 시간이 네. 없어서 예, 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손현주님, 처음에 제가 이제 걱정을 했는데요. 이 주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조금 주제가 브로드하잖아요. 좀 넓잖아요. 예. 거기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심령 사모님이시죠? 예, 네. 예, 사모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조금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그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현주님께서 이제 심영 사모님과 그 인터랙션을 하실 때 굉장히 적절히 얘기를 진행하셨고요. 우리 사모님께서도 편안하게 답을 해주시고, 네. 그게 참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보통 이제 집단에서, 자, 지금 두 분이 너무 지금 인터랙션이 좋단 말이에요. 회의가 좀 둘이 잘 진행되어 나가면 나머지 세 분들이 지금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행자가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감정, 느낌, 생각 여기에 대해서 어떤지도 한 번씩 터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모님으로서 그렇게 지금 상황에 계시군요. 혹시 우리 순용태 선교사님 사모님의 경우는 어떠세요? 비슷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이 혹시 경험된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잠깐 여쭤보시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선교사님이라는 거 아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손배진님이나 우리 박성우님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이제 사모님, 우리 그 와이프 결혼 안 한 지금 두 분이 결혼을 지금 안 한 상태인가요? 두 분 다?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저도 안 해요. 예, 두 분 안 하셨죠.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주제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현주님 이제 인도자로서 우리 신사모님과 얘기를 나누실 때에 지금 나머지 두 분은 아예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사모라는 것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동떨어진 주제일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집단의 응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인터랙션을 다른 분들과도 조금씩 나눠가면서 다시 우리 신사모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순성교사님 얘기 나누고 나머지 두 분 얘기 나누고 다시 사모님께로 돌아와서 이 주제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룹 다이너믹입니다. 그래서 그룹 인도자는 항상 구성원 모두가 갖고 있는 지정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정말 센스해야 됩니다. 업투데이트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순용태 선교사님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제자들 국제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순용태 선교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제목을 잡고요. 크리스천 청소년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전인적이고 온전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를 목적으로 삼고요. 이제 세부 목표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와 어떤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배우기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소년으로서 자녀가 공부에 대해서 또 학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그 청소년기에 또 사춘기와 겹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학업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손배진 학우님이나 박성훈 학우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런 청소년기에 있는 어떤 자녀를 두신 건 아니지만은 이미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셨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가 지금 또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공부가 뭐 인생의 전부입니까? 예? 공부 못해도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또 들어봤음직한 그 영화 제목, 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제 각자가 가진 공부 내지는 학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개념들이 어떠하신지 잠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춘기 청소년들 네,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신미영 사모님께서는 혹시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부에 대해서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또 공부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청소년기에 막 접어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공부와 완전히 동떨어진 또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제 좀 강조를 또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 이제 이렇게 성경 경건한 자선을 이렇게 낳는 그런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을 때 자라는 시기는 강조하는 게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이 강조한 그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답습한 대로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고 있지 않나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지금은 좀 많이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는 안 하지만은 그거를 뭐 전인격 형성에 대한 그 부분에 너무나 강조해서 말하고 싶진 않다고 봐요. 비중을 많이 안 두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좀 이전에 답습해 왔었던 대로 잘못된 좀 이렇게 억압적인 방향들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중화되고 있으시다고 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혹시 손현주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또 아버지로서 뭐 자녀들 학업에 대해서 또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개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뭐 저도 뭐 그 아버지로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강요하는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한 애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한 애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공부해서 앞으로 이제 자기들이 갈 진로들을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는 차원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네, 이제 자녀들의 어떤 성장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좀 공부에 대한 또 아버지의 개념이 조금 변화가 있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제가 박성호 학우님께는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공부하는 것과 학업으로서의 공부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하는 공부에 대해서 혹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학업으로서의 공부와 일반적인 공부의 차이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업 어떤 그러니까 차이가 학생으로서 어떤 이제 성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학업으로서의 공부하고 저희가 또 공부한다는 것이 또 평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어디에 등록해가지고 뭐 그런 성적을 받지 않더라도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혹시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도 뭐 이미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지만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와 동기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는 없지만 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로서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면은 아이들이 더 공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필요와 동기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자, 순성 교사님 제가 평가 후에 그리고 각분 소감 그리고 종합 평가 후에 마칠 텐데요. 혹시 박성욱님 시간이 어려우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영태 선교사님은 이제 제가 보니까 장점이요. 공감하는 표정이 좀 장점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느끼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좀 공감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신뢰감을 주는 그런 좋은 도구인 것 같고요.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장점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동기부여를 하실 때 모두의 상황을 고려해보고 터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셨고, 그리고 영화 제목, 그리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말 이런 걸 통해서 함께 공감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시도하셨던 것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제 5번 쭉 하시면서 뒤로 갈수록 유리하시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제가 그걸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 분씩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어떤 느낌이 들었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네, 우리 손대진님. 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일을 가야 해서 예? 업무 일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세요? 네, 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벌써 10시 18분이라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바로 출발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이 10시까지인데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네, 박성훈님. 제가 첫 번째 발표하면서 좀 몇 가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 네, 첫 번째는 교수님이 저희가 첫 방에 들어왔을 때 일단 집단의 지도자의 위치로서 저희가 약간 집단의 구성원의 느낌으로서 참여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거기서 갑자기 집단 지도자로 스위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시간적으로 스위치하는 부분이 여유가 없지 않았나,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의견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치료적 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가상의 집단이다 보니까 제가 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 자체로 그냥 머물러서 이 주제에 참여해야 되는지 부분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 태도도 집단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학우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조금 혼란이 있어서 방향 설정을 제가 좀 잘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의 관계와 그다음에 우리 학우님들의 관계에서 정확한 그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 정의가 내려진다면 조금 더 지도자로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세요. 지금 짧은 시간에 집단 리더였다가 또 구성원이었다가 다시 또 리더였다가 이렇게 이렇게 역할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여쭤본다면 우리 박성우님 생각하시기에 집단 지도자로서와 그냥 지도자가 아닌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지정에 대한 계속되는 업데이트가 지도자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전체를 바라봐야 되지만, 구성원은 자기의 문제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더 포커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차이점이 있지 않나. 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네네. 있지만 집단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내가 집단의 지도자로서의 그 다른 사람의 지정의를 내가 계속 센스해야 되는 부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센스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둘 다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센스를 좀 더 개발을 해야 돼요. 리더로서도 그렇지만 집단 구성원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지정의를 센스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자든 뭐 아니든 누군가를 만나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지정의의 상황, 그것을 센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학우님도 그렇고 구성원으로 사실 지정의 부분이 너무 센스해서 사실은 참여가 조금 실제적인 구성원들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순영태 성기사님, 박성욱님 중요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수혜자적인 입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렸었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을 어떤 이제 모의 그룹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신 분들을 청소년으로 생각하고 이 주제 목표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원래 그냥 지금 어떤 어른의 상태로 그대로 봐야 될지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준비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쪽으로 좀 더 이분들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시작하면서는 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원래 가지고 계신 현재 상황에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아까 뭐 신명 사모님 같은 경우는 엄마로서, 또 뭐 아빠로서, 이제 본인의 어떤 학업으로서 이제 각각 대상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게 적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명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박성욱님과 지금 순영수 선사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 교수님한테 말씀 들었을 때 교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끌어 가시면 제가 준비한 이걸로는 또 할 수가 없겠구나 하다가, 이제 우리 박성호 학우님이 다 발표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제가 또 준비한 거하고 완전히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걸 느끼면서, 물론 제가 아까 좀 힘들었던 것도 그 대상이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해야 될 그 질문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여성분들하고의 대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있었는데 또 아닌 경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면서 집중을 못하고 다른 분이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거기에 경청하는 거를 조금 이럴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네. 대답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됐습니다. 우리 손현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다 학우님들이 나눠주신 게 다 공감하고요. 또 동일한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저 역시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정체성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30대에서 한 50대, 특히 1세대 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좀 수혜자가 돼가지고 그 앞에 부분은 좀 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박성우님 어떻게 좀 전에
얘기 꺼내셨던 그 주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역할의 좀 혼란스러움에 관련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제가 어쨌든 첫 번째 발표하면서 뭐 수혜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조금 더 명확한 그 사전에 어떤 방향이 주어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좀 이렇게 뻔뻔하게 제가 집단 구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경청하고 질문해야 하는데 우리 학우님들이다, 우리 사역자님들이다라는 지정에 대한 너무 센서리브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정이가 저희가 발의가 안 될 수 없는 이 상황이라 그 부분을 교수님이 좀 방향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좀 방향성이 있으면 조금 더 저희가 자유롭고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종합을 해보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1시간 가지고 5분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뭘 공통적으로 느끼냐 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그래도 명확하고 방향, 방법이 명확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훨씬 우리가 효과적이고 자유롭게 충분히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집단을 진행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단을 모일 때 주제를 정하고 그 한 공통 주제를 가지고 집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모임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스트럭처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12번을 만난다. 하지만 그 12번보다 사전 모임 한 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집단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신명 사모님께서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행하는 건가 아니면 교수가 진행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우리가 만약에 사전 모임이 있었다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이야기를 더 많이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스트럭처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제들 중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주제일수록 훨씬 효과적인 집단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 주제를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목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목표가 여러 가지를 쓰셨지만 목표도 한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그 목표를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잘 성취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 지도자가 먼저 편하셔야 돼요. 편한 마음으로 그 주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집단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인도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집단 인도자는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다음에도 또 있나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저하고 개별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런 방법으로 이제 다른 과목들도 네. 진행이 아까 좀 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은 저희 이 과목만 그러는 건가요? 앞으로 다른 과목으로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 방법을요. 아, 예.
지금 여러분들 토론방 하시잖아요. 토론방 디스커션 보드에서 예, 토론하시잖아요. 네. 그 토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토론 대신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토론방에서 글씨로 하는 것보다 얼굴 보면서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자리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그 온라인 커넥션에 대한 부분이 어떤 교수님들은 하시기도 하지만 또 안 하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그, 아, 온라인 커넥션이요? 네네. 지금 네. 우리, 온라인 커넥션은 모든 과목에서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따로 주어져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어떤 아직 걸 안 해야 나와 되는, 네. 아니, 8주차에 없나요? 아니, 그게 없는데요.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가 안 나와 네, 있는 내용이 안 나와서.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네. 여러분들 책을 읽고 그 독후감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어떤 책을 우리 교과서 텍스트북 얘기하시는 아니요, 이 책으로 할 겁니다. 이 책. 그 책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요. 예. 이 책을 네. 하드 카피로 구입하기 어려우시면 네. 전자책으로 구입하셔도 돼요. 제목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신이 내 마음에 놓고 할 때. 네. 그러면은 네, 두란노에서 나온 신이 내 마음에 놓고 할 때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2주 내에 지금 2주 남았는데 그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 8주차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나머지 2주 동안에 또 열심히 해주시고,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다른 과목들 다 포함해서 혹시 건의사항 있으세요? 그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텀이 겹치는 그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또 공부하는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요. 네. 내년 여름에 3일 겹쳐요. 3일. 6월 6월 25, 6, 7, 5, 6, 7, 8 이렇게 4일 겹쳐요. 그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수님 이제 개인적인 건데, 이게 이제 수업이 저기에 열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을 놓치게 되고 또 근데 그게 다음 텀에 돌아올 때 이제 다른 선택이 안 돼서 그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스트레이트로 쫙 하려고 하다가 그게 개설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못 하다 보니까 만약에 졸업을 내년에 하고 싶어도 내년에 안 되고 한 몇 과목을 그냥 쉬고 있다가 또 그 다음 해에 들어야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같이 한번 좀 상의를 해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번부터 그 윈터 텀이 열려요. 12월부터 1월까지 4주 동안에 그 4주 동안에 그 열리는 온라인 코스가 있습니다.
아, 예, 그 4주 동안에 요번엔 2과목 열립니다. 그래서 아, 겨울 동안에. 예, 겨울 동안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8주잖아요, 우리가. 네네, 8주. 8주를 4주로 축약해서 공부하는 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따로 과목을 열어서 이제 지금 우리 사모님처럼 과목이 빨리 필요한 경우에 그런 학생들이 많은 과목, 많이 필요로 하시는 과목을 따로 별도로 열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공지사항이 있을 때 잘 유념해서 보시면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